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한전선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우려했었던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시장이 좀 과열이긴 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시장이 딱 8,000포인트죠. 딱 이 8,000포인트 심리가에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매가 발생이 됐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대한전선도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든 도망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투매가 떨어진 건데, 자,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열어두되, 하지만 그거는 이 맥점 분봉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의 상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지면 우리는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매도가 강하게 떨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매도 과연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 신호일까?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될까?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급락,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졌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하락이 앞으로 나올 이 세력들의 이 의도를 명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현재의 급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한전선에 좀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대한전선은 제가 3만원 돌파 때부터 상장 폐지급 공포를 견딘 분들은 다음 목표가가 그 상상 이상이니까 돌파에 대한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 1개월 전부터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의 돌파가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상승을 이야기해 왔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과열이긴 하다. 왜? 과열 밴드에 이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과열 밴드에 오면은 항상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맥점 분봉 있죠, 여러분들. 이 이탈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이 대한전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홀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맥점 분봉에서 돌파가 진행이 되고, 보시면 이렇게 돌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을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큰 수익을 지금 버티면서 올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라인이 오늘 처음으로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흐름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장중에는 이렇게 깨지는 흐름도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주 일부는 매도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왜? 일단 이제 병곡에 들어간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전량 매도가 아니라 아주 소액만 팔았습니다. 소액만.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 이대로 힘없이 8,000포인트에서 쭉 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건 진짜 이 광기 시장을 못 봐서 하는 소리라는 거죠. 원래 시장의 고점은요, 온갖 이 장밋빛 전망이 판을 칠 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급습을 해오는 거지, 이렇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자리에서 조정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낙관론자들과 그리고 이 신중론자들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관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기습적으로 다가오는 게 고점에서의 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세장에서는 이러한 장중 투매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장중에 끝나버려요. 장중에. 이미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잡혀 있는데 이걸 꺾는다. 아니죠. 이걸 꺾어서 다시 올리려면 엄청난 이 시간과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만들면 그냥 쭉쭉쭉 올려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공포를 주면서 순간적으로 확 미는 그런 투매는 발생하지만 현재같이 곧바로 다시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처럼 바닥에서 매수해서 잘 들고 오던 사람들도 이런 급락이 나오면은 이 매도에 대한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꺾이면서 공포를 만드는데 홀딩을 하던 물량들이 이런 장중 매도에서 다 대부분 털려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개인들이 지금 현재 이 8,000포인트에서 뭐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냐? 무서워서 손도 못 댄다라는 거죠. 조정을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다리던 조정은 안 온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아주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는 이 횡보성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을 이 대한전선에 좀 대입을 하면 대한전선이 이 현재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대응점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이 대한전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인 조정파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왜냐? 이 파동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이 어느 이동평균선에 가장 지배를 많이 받는지 이걸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상승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조정파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도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다음 파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의 기준이 된 선이 되는 거예요. 대한전선은.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 기준선이 다 틀린데 대한전선은 현재 이 10일 이동평균선의 지배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자, 그리고 이미 오늘의 이 저점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번 조정이 첫 조정이 나올 때 그때도 우리가 한번 견뎠던 조정이에요. 이 투매에 대한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팩트로 보면 우리가 한번 겪었던 그 조정이 다시 한번 가격이 왔을 뿐이다. 그리고 제가 11선 이야기를 해드렸죠. 앞에 파동에서도 똑같은 이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동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이게 기간 조정으로 나오고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온 건데, 앞에도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고 똑같이 상승으로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작은 파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그 축소판의 흐름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최초 바닥 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세를 만드는데 이때도 똑같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얘는 11선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는 애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과열 슈팅 파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한번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지지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깨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조정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엄청나게 지루한 이 시간 조정으로 발생이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위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11선을 지지로 해서 똑같은 흐름대로 고점을 못 넘기고 나서 다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깨진다. 그때는 조정이다. 근데 이번에는 이미 수급이 엄청나게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돌파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돌파를. 그러니까 연장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즉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피날레 파동을 우리가 봐야지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하겠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첫 조정이 발생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양봉이 뜨고, 그러니까 음봉이 뜨고, 다시 세 개를 봉을 합치면 양봉이에요. 양봉이 뜨고 음봉이 뜨고 양봉이 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현재 위치에서도 똑같이 제가 양음양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최초 이 음봉이 떨어질 때 말씀드렸죠. 자, 양봉이 뜨고 음봉이 뜨고 지금 양봉이 떴죠. 이 두 개의 봉이 음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선으로 나타내면, 자 일단 추세가 쭉 올라와서 첫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죠? 첫 음봉.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두 개의 봉이 떨어지면서 다시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탈이 없이 다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상승 W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W 조정을 만들고 다음 상승. 상승을 만들고 W 조정을 만들고 다음 상승. 그러니까 지금 이 W자로 치고 갈 수 있는지 현재 위치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도 아주 작게 나온 파동이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큰 같은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고점을 논하기엔 좀 이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맥점 분봉을 한번 보더라도, 자 오늘 분명히 장중에 순간적인 투매가 나면서 이탈이 나왔죠.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장 막판에 지금 다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식은 이 종가상의 이탈이 아니면 유지예요, 유지. 종가상의 이탈이 안 되면 그 장중에 떨어진 이 매도는 우리가 보통 페이크라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지하는 흐름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락이 쏟아질 때 그때 정말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 매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매도가 있는데, 지금은 이 대한전선은 확실히 후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후자. 왜? 일봉상의 기준도 깨지지 않았고 제가 말한 분봉상에서도 기준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준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 대한전선 정말 이 차트가 깨지는 그 흐름,
그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심지어 세력들보다도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그 신호를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승 추세를 처음부터 제가 짚어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추세의 끝 역시도 저 맥종 코치가 짚어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횡보성 조정의 가능성 W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현재에 대한 파동이 완벽하게 그 꺾인 순간,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이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세력들보다도 한 발 앞서서 제가 탈출을 시켜드리겠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추세가 깨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 코치가 바닥 라인에서 상승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이 매도에 대한 시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참고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래에 정말 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은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